죄를 사하여 병자를 일으켜 세우는 윤석열 대통령의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2장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이런 놀라운 일이 2022년에도 일어났습니다. 징역 17년의 선고를 받았지만 건강 문제로 형 집행이 정지돼 치료를 받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면이 발표하자마자 서울대 병원에서 퇴원해 자택으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귀신도 고칼 노릇입니다. 지난 21년 12월 30일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는 신년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가 실종되었다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강조했습니다. 자기가 수사에 관여하고 중형을 구형한 피의자를 찾아가 참 면목 없고 늘 죄송했다며 1년 만에 자기 입으로 국민께 약속드린 말을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젠 자기가 수사한 사람을 자기가 사면한다니요. 가짜와 거짓으로 점철된 대통령 일가가 사면 농단까지 일으키는 게 아닌지 우려가 큽니다. 검사의 무분별한 파견을 제한하는 검사 본업 충실법과 검사 실적 공개법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3개부, 수원지검 4개부, 성남지청 등 8개 부서 60여 명의 검사가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검, 국세청 등 내외부 파견 인력을 포함하면 수사 인력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몇몇 사건에 검사들이 집중되며 수원지검의 경우 미제 사건이 산처럼 쌓이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장기 미제 수사 사건이 검사 1인당 평균 100건, 몇몇 검사실은 300건 이상의 미제 사건이 있을 수 있다는 언론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사실상 정치 보복을 위해 국가 권력을 총동원하고 이로 인해 국민의 삶까지 볼모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로는 검사를 타 부처에 무리하게 파견하거나 임의로 인력을 운용하여 수사에 공백이 생기는 부작용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중앙지검 등 소위 힘이 센 기관들은 검사 인력을 과도하게 운영하고 이로 인해 지방의 중소검찰청, 지청 등은 부당하게 인력 운영을 제한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검사의 타 부처, 타청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소위 귀족 검사라고 불리는 특수부 검사는 소수의 사건만 마음껏 처리하고 정작 국민의 삶과 연관된 민생 사건 처리는 형사부 검사들에게 떠넘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종의 특혜이며 정치 검찰의 탄생 배경입니다. 2017년 영화로 개봉했던 더킹을 떠올려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형사부 검사였던 주인공이 라인을 타고 특수부 검사가 되어 대한민국의 언론과 정재계를 주무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화보다 더한 현실을 살고 있지만 이 같은 일을 막을 투명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어떤 검사가 얼마나 일을 하는지, 어떤 검사가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지 국민이 바라볼 수 있는 창문 하나만 만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기자도 자기 이름을 걸고 기사를 쓰고 국회의원도 자기 이름을 걸고 법안을 발의합니다. 법안에 대한 찬반, 본회의 출석률, 상임위 발언까지 모두 기록되고 공개됩니다. 헌법이 명시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특권이라고 비판하지만 정작 검사의 제19 특권, 깜깜이 특권은 근거조차 없이 성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각 검사가 담당하는 사건 수와 미제 사건 수, 기소 불기소 비율, 기소한 사건의 무죄율 등을 모두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통령의 친인척, 검찰 출신이라고 묻어주고 빠져나가지 않게 검찰부터 공정하게 일을 하는 시스템을 만드시기 바랍니다.